자동차는 판매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시장을 만들어 가는데요. 주유, 부품, 보험, 수리, 중고차, 리스 등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규모는 110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중 최근 뜨겁게 떠오른 시장은 튜닝 관련 산업인데요. 튜닝 산업은 지난 2019년 3조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2019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으로 국내 튜닝 산업 활성화에 힘이 실렸기 때문인데요. 튜닝 시장이 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만의 자동차를 갖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한국자동차 튜닝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가자 93%가 남들과 다른 나만의 튜닝카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동안 국내 튜닝 사업은 불법이었지만 2012년 이후 시행된 자동차 정책 기본 계획으로 점차 그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2013년 튜닝의 정의와 범위, 안전기준, 튜닝 부품 인증제 도입 등 관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튜닝 시장은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최근 차박과 캠핑 열풍이 일면서 커지고 있는 캠핑카 튜닝 시장.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알아봅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 해외여행 대신 차박과 캠핑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었죠. 특히 지난해 2월부터 다양한 차종들이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금 캠핑카 튜닝은 활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경차를 완전히 새로운 차로 탈바꿈시킨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튜닝해봤자 경차는 경차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신세계를 경험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 BGN라이프에서 캠핑카 튜닝 현장을 살펴보고 관련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와. 경치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예. 야외 오랜만에 나왔는데. 근데 이게 다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텐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려져 있네요. 네. 여기가 우리가 보니까 이 자동차 캠핑카 만드는 곳에 간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맞나 봐요. 맞아요. 예. 저희가 오늘 이 어떻게 튜닝을 하는지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으니까 네. 안에 전문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들어가 볼까요, 한번?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너무 기대된다. 어떤 거 그러니까요. 한번 볼지. 네. 자, 차량도 굉장히 많네요, 또.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오늘 저희가 만나뵐 캠핑카 튜닝 전문가가 맞으신가요? 바로 제가 맞습니다. 전문가 포스가 딱 나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들어오는 길에 네. 차량이 또 굉장히 많고 나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이 나무들을 이 차량에 좀 장착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던 작업이 네. 나무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고객님들이 원하는 형태로 차량을 지금 튜닝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보다 보니까 네. 차량들이 다 K사의 경차예요. 그래서 K사 경차를 선택하는 뭐 그런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차는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천정고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침상으로 변환했을 시 머리 간섭이 없고 두 번째로 옆에 기둥이 없기 때문에 측면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서 이 차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차 안에서 앉더라도 이렇게 뭐 눕거나 앉더라도 머리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간 활용성을 좋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네요. 그렇다면 이 작업 시간은 보통 얼마 정도 걸리는 건가요? 간단하게는 일주일에서부터 좀 이제 길게 하면 최대 한 달 정도까지도 소요되곤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뭐 길게는 한 달까지 걸리는 요 시간만 들이면 요즘에 또 캠핑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나만의 캠핑 공간이 딱 만들어지네요. 와, 너무 좋겠어요. 저희가 들어오는 길에 또 완성된 개조된 차량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얼마나 튜닝이 가능한지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동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실제 특성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정말 평탄화가 잘 돼 있어요. 진짜 넓어요. 넓죠? 와, 침대 같네.
여기 한번 앉아볼까요? 제가 한번 네. 살짝 걸터 앉아볼게요. 네. 너무 충분하고 푹신하겠다. 네, 되게 편해요. 아, 그래요? 공간도 되게 이게 길이가 엄청 길어 보여요. 네. 누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제가 살짝 더 안으로 들어오면 네. 머리도 충분히 이렇게 오. 설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네요. 예원 씨 앉은 키가 상당히 크진 않으시죠? 네. 와. 너무 헤드룸이 좋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여기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캠핑 갔을 때 차박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정말 누울 수 있는지 이게 제가 굉장히 한번 궁금해요. 네, 누워보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많은 차에서 눕방을 해봤는데 예. 너무 와, 여유롭네요. 길이가 지금 다리가 밖으로 안 나왔는데 머리 공간 제가 지금 어떠세요? 덜 올라갔는데도 충분히 여유롭고 머리 공간이 한 15cm 정도 차이가 여유가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아니 그리고 너무 평탄화가 잘 돼 있어서 저희 집 침대에 누워있을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주무시면 안 돼요. 눈에 죄송합니다. 감기고 계신데요. 눕방을 이렇게 시전했네요. 와, 정말 넓네요. 좋습니다. 너무 와. 좋아요. 네, 이 정도 공간이면은 저희가 정말 충분히 여유 있게 네. 어딜 가더라도 이 안에서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뭐 생활할 수 있고, 그렇죠? 누워서도 뭔가를 충분히 여유 있게 잠을 잘 수도 있고, 네. 예,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예원 씨 어딨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예원 씨! 예원 씨 어딨어요? 예원 씨! 안녕하세요. 어디야? 위에를 어디? 보세요. 위에. 위에 거기 뭐 하세요 지금? 아니 와. 제가 아까부터 이 사다리가 좀 탐나가지고 네, 네. 한번 올라와 봤거든요. 어. 너무 좋아요, 기사님. 위에 어떡해요? 공기는 어떻습니까? 너무 맑고요. 따뜻해요. 아 그래요? 따뜻하고 아늑하고. 위에 그- 분위기가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제가 전해드릴게요. 우선 너무 따뜻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루프톱처럼 네. 하늘을 볼 수 있게 또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진짜 완전 짱이에요. 너무 아늑해 보여요 지금. 어떡해요? 저 눕방 해도 되나요? 여기 밑에는 좀 바람 많이 불고 좀 추운데 네. 위에는 바람이 하나도 안 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거의 안 불고요. 네. 나머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따뜻해 보여요. 어디 한번 누워볼까요? 저는 죄송합니다. 기사님 저 더 이따 불러주세요. 일어나세요. 근데 정말 이렇게 예원 씨를 딱 버티고 이렇게 받쳐주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튼튼해 보여요. 진짜 네. 단단하고 흔들림이 하나도 없네요. 맞아요.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보면은 몇 명 정도가 좀 누우면 괜찮을 것 제가 같아요? 볼 때는 성인 남성 한 3분까지도 성인 충분히 남성 3명?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저 공간 여유가 있네. 가족, 애기들까지 다 충분하게 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린다고 해요. 네, 그냥 뭐 10분 안쪽으로 10분도 안 걸리고 5분 정도면 충분히 열고 내리고 하면은 네, 된다고 합니다. 기자님 많이 추우시죠? 정말 추워요. 혼자만 따뜻하게 계시고 몰라요. 제가 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네. 되게 춥네요, 그렇죠? 너무 추워. 지금 따뜻한 거 하나 딱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여기가 네. 바로 비즈 카페입니다. 비즈 보이시죠? 카페? 제가 커피를 준비했거든요. 뭐야 이거? 네. 근데 따뜻한 물이 없잖아요, 이거. 있어요. 여기 지금 김 나는 거 안 보이세요? 그러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차에서 전기도 쓸 수 있어가지고 맞아. 제가 기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따끈한 물에다가 정말요? 커피를 준비했어요. 이러지 마세요, 진짜. 제가 한 잔 드릴게요, 기자님. 감동 주지 마세요, 진짜. 아니 차에서 드립 커피 음. 마시는 거 상상해 보셨어요? 진짜 이거 쉽지 않죠. 기사님 한 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연기 지금 모락모락 나는 거 야, 보이시죠? 진짜 김난다. 네. 와. 한 잔 하고 계시면 제가 두 번째 코스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바리스타 하세요. 네, 향이 너무 좋은데요? 드시지도 않고 향만 너무 따뜻해요. 좋아요. 제가 준비한 게 또 네. 있어요. 뭐 있어요? 배고파요. 뭐야, 이것도? 라면. 아니, 라면이 나와요, 여기서? 네. 전자레인지에 라면 데우셨구나. 맞아요. 아니 저희 전에도 라면 한번 먹었었던 적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전기차에서 라면 했는데. 라면 같이. 이게 진짜. 된다고요, 진짜? 그럼요. 지금 김이 진짜. 언제 또 돌리셨어요, 이걸 또? 모락모락 와, 나거든요? 또 김이 모락모락 나네. 어떡해. 저도 한번 따뜻해. 제 주머니에 젓가락이 준비돼 있어가지고. 어떻게 한 젓가락씩 할까요? 묘한 매력이 있으시네요. 없는 게 없네요. 다 와. 있습니다. 다 나와요 여기. 야, 한 여기 젓가락 따끈한 합시다. 라면. 야.
오늘 살펴보니까 놀라움의 연속이었는데요. 지금 뒤로 텐트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또 햇빛도 이렇게 내리쬐고 바람까지 부니까 정말 캠핑 기분 제대로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부장님과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놀라운 걸 많이 봤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캠핑카 튜닝 시장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일단은 오늘 날씨 정말 좋잖아요. 네. 네, 이런 좋은 날씨 속에서 이렇게 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저 캠핑 나온 기분이고,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그냥 잠깐만 나와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앉아 있어도 정말 캠핑 나온 것 같고 힐링이 되는 기분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이런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캠핑 문화를 나오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제 이런 코로나 비대면 이런 문화들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캠핑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캠핑을 하고자 하는 인구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 캠핑 용품, 그다음에 차량용 이런 개조 시장, 이런 캠핑 개조 시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튜닝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는데요. 어떻게 튜닝 사업에 뛰어들게 되신 건가요? 저희는 원래 그 맞춤 가구 공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가구를 커스텀으로 생산하는 일을 해왔는데, 하다 보니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서 고객님들은 차박을 원하셨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맞춤 가구를 짜달라는 의뢰도 많았고, 또 업체들에서 캠핑카를 만들 테니까 안에 가구를 좀 커스텀 해달라는 의뢰가 많았어요. 저희가 그렇게 계속 받아서 주문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저희는 공방이 아니라 캠핑카 제작업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튜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튜닝, 즉 차량 처음 설계를 할 때 일단 저희가 만들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니즈를 당연히 반영해서 만들어 드리지만, 무엇보다 저희가 처음 짜는 레이아웃은 실제 제작자들이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말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한 레이아웃에다가 고객님들이 주신 의견을 붙여서 이거를 융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다듬으면 저희 생각과 고객님 의견이 합쳐진 상태에서 되게 이제 마치 기성품처럼 퀄리티를 높게 만드는 이 세 가지를 녹이는 데 중요점을 두는데,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제일 저희가 소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고객님들 의견을 어떻게 반영해서 기성품처럼 만드는가의 과정이에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캠핑카로 아예 출시가 되는 차량들도 있잖아요. 이런 시장과 비교하면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있나요? 일단은 그 기성에 나와 있는 그런 캠핑카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에 맞춰서 뭔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뭔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전자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제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정말 나에게 딱 맞는 맞춤형 캠핑카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부장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제작 의뢰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 요구하는 사항이 정말 다 제각각이시겠어요. 어떠세요, 좀? 맞습니다. 무엇보다 라이프 패턴들이 다 다르죠. 이 차량이란 걸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차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용으로 캠핑용으로 따로 쓰시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 이분들은 같은 차지만 전혀 다른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가족 구성원 숫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요구가 있고, 저희들은 가급적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실제로 튜닝을 맡기러 오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이라든지 과거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캠핑 시장이 굉장히 급변한다는 건 저희 제조 업체들도 되게 기술적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여기 발맞춰서 고객님들도 예전에는 단순히 취침만 가능한 형태의 차박형을 초반에는 많이 원하셨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원하셔요. 예를 들면 히터를 넣는다든지 안에 TV를 장착한다든지 점점 더 그 요구가 분명해지고 더 말하자면 포괄적이고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튜닝 시장의 전망 어떻다고 보시나요? 이건 사실 대한민국의 약간 특성인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 십수년 전만 해도 커피는 믹스 커피 정도였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바리스타가 세계적으로 넘쳐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대한민국의
자동차 튜닝과 캠핑카는 불모지는 아니었으나 되게 위축된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불과 2년, 3년 만에 가장 세계 최선두를 걷고 있는 독일 자동차 회사를 위협할 정도의 기술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아마 대한민국의 캠핑카가 전 세계에 쫙 퍼져 있는 일이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현장을 살펴보고 이야기까지 들어보니까 튜닝은 새로운 창작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현장의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튜닝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윤석 자동차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튜닝 관련 제도를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 관리법 상황을 볼 때 현재 어느 정도까지 튜닝이 가능한가요? 네, 요즘에는 이제 이 튜닝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에 많이 좀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좀 규제가 완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안전에 좀 직접적인 그런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 이런 부분 좀 직접적인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규제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튜닝에서 이제 세 가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물건은 집안에 놔두고 혼자만 쓰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물건이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는 승객 자신도 위험할 수 있고, 그리고 도로에 있는 보행자나 다른 차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쓰면은 튜닝을 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은 좀 더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상식적으로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튜닝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하는 산업이 얼마만큼 뭐 산업계에 크게 파급 효과를 미치느냐,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자동차들은 안전에 대한 규정도 팍팍해지고 환경에 대해서도 점점 엄격해지다 보니까 대기업들만이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산업처럼 되면, 사실은 우리 옛날에 보면은 자동차 액세서리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동네에서도 많이 장식을 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된다는 소리는 이 산업의 어떤 시장 파급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이 이 자동차 산업에 같이 합류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을 찾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해외 시장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실 이 해외 시장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 선진국들,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서 우리가 좀 늦게 발달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제가 튜닝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선진 튜닝 비즈니스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봤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해외에서는 이제 자기가 타던 차 자기가 고치는 게 자연스럽고, 그리고 환경이나 이제 안전에 대한 법규가 지금처럼 빡빡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자유롭게 튜닝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유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부터 한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튜닝, 특히 성능 튜닝, 차를 잘 나가게 만들고 잘 돌게 만드는 그런 튜닝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한 게 언제부터죠? 사실은 21세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세계적으로 자동차 관련 법규들이 엄격해지기 시작한 다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 성능 튜닝과 같은 아주 깊숙한 헤비 튜닝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이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차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러한 다른 방향을 찾았다는 것에서 이제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러면은 그 규제 샌드박스를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 좀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들,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가 달리면서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얘기하기에는 조금 민감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를 세워놓고 차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활용도를 높이는 쪽에 대한 어떤 토론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롭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푸드트럭,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캠핑카는 달리면서는 못 자잖아요. 그리고 캠핑 공간에는 사람이 달리는 동안에는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안전벨트를 못 차니까. 그런 것처럼 서 있으면서 무엇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서부터 돌파구를 찾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자동차 관리법 개정 이후에 업계나 소비자들의 분위기는 또 어떤가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소비자들은 이제 어떤 캠핑이나 이런 푸드트럭 같은 경우들 생계형 이런 부분들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캠핑카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지금 비대면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어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캠핑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여러 명 있는 건데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족들끼리 그냥 소그룹으로 어디 가서 자연을 즐기고 편하게 힐링을 하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막 큰 장비들을 챙기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 차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캠핑 문화도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되는 것 같고 소비자들도 그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또 생계형 그런 또 차량 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보다 더 이제 생계에도 좀 도움을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서 이렇게 법의 변화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현재 자동차 관리법에서 이 부분만큼은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관리법에서 튜닝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부품을 바꿀 때 그 같은 차종에 있는 부품만 갖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인증받은 부품, 그러니까 차를 만들 때 이 자동차 제작사가 인증한 부품만 써야지 인증이 깨지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H사의 A라는 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에는 1.6L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튜닝하고 싶으면 그 차 상위 모델에 있는 1.6 터보 엔진을 갖다 얹어라. 그거는 되는데 밖에서 중소상공인들이 하는 뭐 진짜 우리가 조금씩 하는 튜닝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배출가스 인증도 다시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의 영역에 남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성능이 올라가면 세금 더 받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자세가 바뀌는 게 중요하지 법조문 하나하나가 바뀌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튜닝과 캠핑카 튜닝 시장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시고 또 전망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단 그 캠핑이라는 것은 이 도시 생활에 빡빡한 우리들한테는 자연으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 도구인 자동차하고 만났다. 그렇다고 하면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캠핑이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자동차도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다채로운 튜닝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돌파구가 정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기차하고 이런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가 보다 더 보급이 많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캠핑 문화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확산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2L 기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 콘센트를 내가 꽂고 편하게 그 주변에 있는 기기들을 돌릴 수 있다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정말 나만의 이런 캠핑 공간들은 어느 곳, 어디를 가든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 맞춤, 취향이라는 단어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튜닝 시장은 나만의 맞춤 자동차를 갖고 싶은 욕구와 맞물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튜닝 업계에서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튜닝을 잘못한 경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순정으로 돌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분명한 목적, 정확한 기술, 합법의 범위. 이 모든 것이 수반될 때 나만의 자동차가 탄생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는데요. 튜닝은 자신의 숨겨둔 취향을 발견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젤 라이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